60이 넘으니 밤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모두 출가하고 남편은 곁에 있지만 말 한마디 나누지 않은 지 오래. 거울 속엔 주름진 내 얼굴만 남았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지금껏 버텨온 걸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60대 어르신들이 직접 고백한 지금 가장 후회되는 7가지 말입니다. 그중 어떤 하나라도 지금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시고 스스로에게 꼭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러운가? 70세 할머니의 고백. 50대 때는요, 돈만 벌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도 안 쉬고 남편 가게 도우면서 버텼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통장에 돈은 좀 있는데 전화할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68세 남성의 이야기. 당뇨가 있었는데도 술, 담배 안 끊었죠. 병원 가기 싫어서 계속 버텼고요. 근데 어느 날 눈앞이 안 보여요. 망막이 파열됐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지팡이 없이 한 발짝도 못 걷습니다. 아내가 날 돌보느라 허리가 휘고 있네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도 뭔가 미루고 있지 않나요? 건강검진, 부부 사이의 대화, 친구에게 한 통의 전화. 인생의 후회는 그 순간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평생을 괴롭히는 가시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후회한 5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방법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영상 중간에 등장하는 실천 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60세 이후 가장 후회하는 9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올 건강을 과신했던 시간, 병원 침대 위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 병원 침대에 누운 채 68세의 김영수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업하느라 바쁘단 핑계로 가족 챙기느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단 하나의 것, 내 건강이었습니다. 건강검진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감기약으로 버티면 괜찮다고 생각했고 어깨가 뻐근해도 나이 들면 다 그래 라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나친 작은 신호들이 결국 심근경색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 식은땀, 눈앞이 어두워졌던 그날 아침, 아내가 출근한 사이 쓰러진 채로 몇 시간을 보낸 그는 그제서야 후회했습니다.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그때 담배 끊었더라면, 운동을 좀 했더라면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심한 후유증은 없겠지만 평생 약을 드셔야 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울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사실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에 말이죠. 여러분, 건강은 기회입니다. 젊어서 바쁘다고 무시했던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관리, 그것들이 언젠가 복수하듯 우리 삶을 침범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시간 많으니 그때 운동하지 뭐. 지금은 일할 때지. 건강은 나중 문제야. 그런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은 말없이 쌓아갑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러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바로 건강입니다. 지금 바로 바꿔야 할 건강습관 5가지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기. 1년에 한 번 종합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조기 발견만이 인생을 바꿉니다. 매일 30분 걷기 운동 실천 헬스장 등록보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하루에 단 30분 걷기만 해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야식 단짠 중독 끊기, 간, 심장, 혈관이 조용히 고장납니다. 건강은 먹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수면시간 지키기 6시간 이하, 수면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푹 자는 것만으로도 내 몸은 회복됩니다. 혼자 아프지 말고
이상신호엔 바로 병원 가기 체면. 걱정, 돈보다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병원은 무섭기 전에 가야 합니다. 후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김영수 씨는 수술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도 집도 명예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 건강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10년을 되돌리고 싶어요. 지금 건강하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지키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산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나, 아들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아들 결혼식에는 오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박진수, 19세. 그는 누구보다 일에 헌신했습니다.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성공을 위해. 그런데 정작 가족의 가장 큰 순간에서 그는 배제됐습니다. 왜일까요? 가족은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고 믿었죠. 박진수 씨는 30년 넘게 건설회사에 몸담으며 쉼없이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에도 명절에도 아이들 생일에도 출근했던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가족이 편하게 살지. 지금은 희생하더라도 나중에 보상해 줄 수 있잖아. 그런데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퇴직한 날, 그는 가족과의 저녁 식사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엔 아내 혼자 앉아 있었죠. 진우는요, 출장 갔대요. 요즘 바쁘다더라고요. 사실은 진우는 그와 연락을 거의 끊은 상태였습니다. 결혼 준비도 어머니와만 상의했고 예비 며느리조차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결혼식은 조용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셔서 불편한 분위기 만드는 건 원치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가족의 일원으로 기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도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수 씨는 그날 이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사진첩을 보며 자신이 놓쳐버린 순간들을 떠올렸죠. 아들의 첫 걸음마, 딸의 첫 발표회 안에의 병원, 수술 가족 여행을 취소한 수많은 여름 휴가. 그의 자리는 항상 회사였고 가족의 기억엔 늘 부재한 아버지였습니다. 지금 돌아봐야 할 가족 관계 체크리스트 자녀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진심으로 대화한 적이 있나요? 단순한 안부가 아닌 그들의 고민과 삶을 들어본 적이 언제인가요? 배우자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날은 언제인가요? 매일 같은 공간에 있다고는 해도 마음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날, 가족보다 일을 선택한 적이 많지 않나요? 생일, 기념일, 졸업식,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억하던 사람은 결국 가족입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돈을 벌기 위해라는 명분 아래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고 있는 건 아닐까요? 후에는 연락을 끊은 자녀의 번호를 누르며 찾아옵니다. 퇴직 후 박진수 씨는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신저로 한 줄의 문자가 왔습니다. 어릴 때 제 생일 한 번이라도 챙겨주셨나요? 그 말을 본 순간 그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가족보다 일, 성취, 책임을 선택했던 대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엔 누가 있나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면 그 누군가와 진짜 연결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일은 대체할 수 있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연락 끊고 지냈다가 장례식에서야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후의 삶,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것. 그 이름 혹시 너 성필이 아니야? 그날 장례식장에서 들려온 오래된 친구의 이름, 심장이 순간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오랜만에 그를 다시 마주한 곳은 관속이었습니다. 친구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만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이동만 씨, 68는 은퇴 후 삶의 대부분을 TV와 스마트폰으로 보냈습니다. 아침엔 뉴스, 낮엔 드라마, 저녁엔 스포츠. 사람과 마주 앉아 대화한 기억은 까마득했죠. 젊은 시절
그는 친구가 참 많았습니다. 축구 동아리, 회사 동기, 동네 모임까지. 하지만 일을 하느라 바빠졌고 자녀 교육에 집중하면서 점점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보자. 언제 밥 한번 먹자. 그 흔한 말들만 주고받다 끝나버린 관계. 누군가의 연락을 받지 못한 건 자신도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너무 늦은 재회 그날은 이웃 아주머니의 부탁으로 근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식장 조물록에 적힌 이름은 익숙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김성필, 혹시 그 성필이? 조심스럽게 상조에게 물었고 사진을 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한때는 형제보다 더 자주 만나던 존재. 하지만 마지막으로 연락한 건 무려 17년 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함께 온 사람들은 모두 성필의 요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후반기엔 동만 씨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빈소에서의 후회, 그때 한번 연락했어야 했는데 밥 한번 먹자 했을 때 그냥 만나볼 걸. 빈소에 앉아있던 동만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친구의 마지막 인사를 남의 입을 통해 듣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었는데 연락처를 찾으시더라고요. 예전에 동만 씨 얘기 자주 하셨어요. 참 보고 싶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인간관계를 되돌아봐야 할 5가지 질문. 최근 3개월 안에 친구와 전화-통화 한 적 있나요? 누군가를 떠올렸다면 지금 전화해보세요. 이 언제 밥 한번 먹자고 해놓고 그냥 넘긴 사람이 있나요? 그게 마지막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모임에 초대받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가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귀찮음이 반복되면 당신은 그 모임에서 잊혀집니다. 인생 후반기에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나요? 돈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숫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웃으며 친구와 술 한잔 기울인 게 언제인가요?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이 평생의 추억이 됩니다. 돈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관계가 끊겨서 외로운 겁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혼자 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만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자리가 장례식장이 되면 정말 늦은 겁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3가지. 하루 10분 연락을 미뤄왔던 사람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잘 지내지? 그때 생각나더라. 한 줄이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친구와 커피 약속 만들기 미루지 말고 꼭 날짜를 잡아두세요.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도 꾸준히 교류하기 안해 자식 외에도 내 사람은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 너무 늦게 했습니다. 후회사, 배우자와의 정서적 거리, 대화를 게을리한 것.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네요. 이 말을 꺼낸 남성은 아내의 병실 앞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결혼 생활 40년 거르파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말을 아끼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 탓에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거리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아내가 쓰러진 후에야 너무 멀리 느껴졌습니다. 일 열심히 한 게 최고의 사랑인 줄 알았죠. 김창호 씨, 71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정년까지 성실히 근무했고 아이들을 대학에 보냈고 서울에 집도 장만했으며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준비해뒀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사랑해, 고마워 같은 말을 한 건 손에 꼽힙니다. 꽃 한 송이, 편지 한 장 건넨 적 없습니다. 기념일을 챙기는 성격도 아니었고 늘 그런 거 없이 사는 게 편하다는 말로 넘어갔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가짜야, 행동이 진짜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밥을 챙겨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집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늘 마음이 멀리 있었어. 결혼 35년이 넘었을 무렵 아이들이 모두 출가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응, 알았어. 혹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없냐? 고 물으면 그냥 피곤해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사실 그건 피곤함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습니다. 부부가 마주 앉아도 서로의 눈을 보지 않고 한 집에 살지만 각자의 방에 머무는 생활이 아내의 마음을 서서히 닫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쓰러짐, 너무 늦게 온 깨달음.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긴급 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언어 기능과 일부 운동 능력은 회복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실에 누운 아내를 바라보며 창호 씨는 처음으로 아내의 빈자리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됐어. 미안해, 고맙고 사랑해. 하지만 그 말은 이제 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아내는 미소로만 대답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부간 대화의 중요성 당신은 배우자에게 오늘 고마워 라는 말을 했나요? 마지막으로 사랑해 라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혹시 무뚝뚝함이 당연한 태도가 되어버리진 않았나요? 말 안 해도 알겠지 라고 넘긴 건 몇 번이나 되나요? 말은 마음의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놓지 않으면 언젠가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도 고마움도 미안함도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남게하는 시간이 더 짧고 더 소중해집니다. 지금부터도 할 수 있는 3가지 실천 하루에 한 번 배우자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보도 좋지만 때로는 이름을 부르며 다정하게 말해보세요. 기억에 남을 사소한 표현, 하기손 편지, 문자, 커피 한 잔, 그 자체가 의미입니다. 매달 하루, 우리만의 데이트 날, 만들기 영화 한 편, 근처 공원 산책도 좋습니다. 퇴직 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더니 몸도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후회 5. 은퇴 후 목표 없이 보내는 시간에 공허함과 무기력. 그냥 좀 쉬고 싶었을 뿐인데 1년 만에 제 자신이 무너졌어요. 60세 공기업에서 정년 퇴임을 한 박기호 씨는 이제 좀 쉬자는 생각으로 퇴직 후 아무런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늦게 일어나 TV를 켜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시간을 때우다 밤에는 술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죠. 처음엔 이게 낙이구나 싶었지만 1년이 차에 지나기도 전에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간 일만 했으니 좀 쉬자는 게 그렇게 잘못이었을까요? 박기호 씨는 공기업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늘 새벽같이 일어나고 출장 다니고 회식에 회의까지 몸이 나만하질 않던 시절을 지나 드디어 찾아온 퇴직의 날. 그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말했죠. 아빠 이제 좀 쉬세요. 이제야 아버지가 진짜 주인공이시네요. 하지만 퇴직 후의 삶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참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 해방감도 있었고요. 동창 모임, 골프, 낚시. 처음엔 나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은 생각보다 금방 질렸고 무의미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무기력, 외로움, 우울감, 그리고 건강 악화 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밥 먹는 것도 귀찮아졌고 사람 만나는 일도 줄었습니다. 다들 바쁘지? 내가 뭐라고 찾아와 줄까? 그렇게 점점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졌죠.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밥이나 먹자, TV나 틀자.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날이 늘어났고 무언가에 자꾸 짜증이 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꾸준히 운동하던 시절과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살이 찌고 혈압이 오르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TV, 스마트폰, 혼술 그런 것들로 하루를 버텼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한 번 무너진 체력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퇴직이 진짜 시작이라는 걸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기호 씨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여러 가지 면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였죠. 운동도 익숙하지 않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일도 버거웠습니다.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그게 곧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신호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다.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졌다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 괜히 짜증이 나고 우울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 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3가지 준비. 1. 의미 있는 역할을 다시 만드는 것 퇴직했다고 사회에서의 역할이 끝난 건 아닙니다. 작게는 손주 돌보기, 봉사활동, 크게는 제2의 직업, 취미 기반 강사, 글쓰기 등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은퇴 후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것 중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퇴직과 함께 끊기기 쉽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지역 커뮤니티나 모임에 참여하세요. 혼자 있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마음이 병듭니다. 삶 루틴 만들기,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운동하고 식사하고 독서하거나 외출하는 루틴은 노년기 정신 건강의 핵심입니다. 할 일이 있다는 건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후회 없는 은퇴 생활을 위한 오늘의 실천 퇴직. 전후 1년은 적응기로 생각하세요. 하루 1번 외출을 생활화하세요. 작은 수입이라도 내 힘으로 버는 일을 찾아보세요. 무료 봉사, 도서관, 주민센터 프로그램부터 시작하세요. 건강은 매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은퇴는 축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생존의 시작입니다. 놀고 쉬는 삶이 아니라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야 비로소 진짜 은퇴 성공입니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날 제 몸이 절 배신했어요. 후회, 요청, 건강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둔 대가, 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올해 68세가 된 장명수 씨는 3년 전 새벽에 일어나려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다행히 초기 발견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는 그날 이후 오른쪽 팔과 다리에 영구적인 마비가 왔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반복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나는 항상 건강을 미뤄뒀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챙겼을 텐데 바쁘다는 이유로 늘 미뤘습니다. 운동도 병원도. 장 씨는 중소기업의 이사직으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업무량이 많고 책임도 크다 보니 늘 몸보다 일이 우선이었죠. 매일 야근, 회식, 외부 미팅. 병원 정기검진은 물론 감기약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늘 똑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바빠. 이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끝이 없었습니다. 작은 징후는 계속됐습니다. 퇴직 2년 전부터 몸이 이상했지만 무시했습니다. 아침에 손이 저릿하다 이유 없이 두통이 반복된다느니 침침하고 어지러움이 자주 온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찬다 하지만 장 씨는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그게 아니었습니다. 몸은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었고 그는 계속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쓰러졌습니다. 아침 5시 20분 눈을 떴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잠에서 깨어 바로 119에 전화했고 응급실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행히 출혈 부위가 크지 않아 생명은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반신에 마비가 왔습니다. 빠른 재활이 필요합니다. 순간 장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강했던 몸. 나는 병원 갈 일 없다고 믿었던 자신이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보내는 매일, 시간은 너무 느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장수 씨는 재활병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계속되는 물리치료, 침상 위의 생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아내는 출근 전 매일 병원에 들렀고 아들은 퇴근 후 병실을 지켰습니다. 장 씨는 미안함과 후회에 매일 눈물을 삼켰습니다. 왜 그때 정기검진 한 번 더 받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일에만 매달렸을까? 건강은 한 번 무너지면 돈으로도 시간을 돌릴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운동할 거야. 좀 더 여유 생기면 병원 갈 거야. 하지만 건강은 예약제가 아닙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무너지고 나면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장 씨가 남긴 충고 퇴원 후 장 씨는 지역복지관에서 무료 건강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말하죠. 건강은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게 되는 첫 번째입니다. 제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제발 저처럼 되지 마세요. 후회 없는 건강 관리를 위한 오늘의 실천열 나이 들수록 작은 징후에 민감해지세요. 저림, 어지럼증, 잦은 피로, 가슴 통증, 별일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큰 병을 만듭니다. 정기검진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50세 이후는 1년에 최소 1번, 혈압, 혈당, 강기능 등 정밀검진 필요, 삶 매일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헬스장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공원을 걷는 습관만으로도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줄어듭니다. 몸에 좋은 음식보다 안 좋은 습관을 줄이세요. 과음, 야식, 짠 음식, 단 음식, 좋은 음식 하나보다 나쁜 습관 하나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혼자 아프지 마세요.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가족에게 알리고 병원에 꼭 방문하세요. 조금만 더 참자는 생각이 인생을 바꿉니다. 건강은 사라지기 전까지 소중함을 모릅니다.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자기암시입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해 지금 움직이세요. 당신, 내가 너무 많이 미안했어. 후회. 배우자에게 전하지 못한 고마움과 진심. 50년을 함께했지만 당신 눈을 똑바로 보고 사랑한다 말한 적이 없어요. 올해 13세가 된 최병규 씨. 그는 매일 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자책합니다. 그녀가 곁에 있을 땐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하고 싶어도 들을 수 없네요. 함께한 세월. 그러나 말이 없던 부부. 최 씨와 아내는 23세, 21세의 나이에 결혼해 총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가난한 신혼, 자식들 뒷바라지, 치열한 생존의 날들 함께였지만 늘 바빴고 늘 말이 없었습니다. 생일을 챙긴 적도 드뭅니다. 기념일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외출은 늘 마트나 병원, 아이들 모임뿐이었죠. 아내는 늘 묵묵히 식사를 차렸고 최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죠. 난 말수가 적어서. 하지만 아내는 다 알고 있었을 거야. 그치?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라는 그 믿음. 그것이 결국 평생의 후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한 낌새. 하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5년 전 아내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숨이 가쁘고 피곤해 보이며 밥맛도 없다 했죠. 최 씨는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지만 아내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급성심부전, 몇 달의 시간을 겨우 버틴 끝에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롱 안 아내가 남긴 수첩 하나 아내가 떠난 후 옷장 정리를 하다 작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895 4참호 오늘 남편이 칭찬해줬다 고맙다 탄스함 시전 30일 명절 준비 힘들었지만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줬다. 2010야순 첸뽀 말은 없지만 고마워하는 눈빛이 느껴졌다. 다행이다. 한 줄 한 줄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말없이도 내 진심을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남겨놓았습니다. 최 씨는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입에 담지 못한 그 말들. 당신 정말 고마웠어. 미안했고, 그리고 사랑했어. 거울 앞에 선 노인, 늦은 독백. 그는 요즘도 아침이면 아내의 사진 앞에서 말합니다. 여보, 밥은 잘 먹었어? 오늘은 날씨가 좋아. 같이 산책 나갈까? 그땐 왜 그렇게 무뚝뚝했을까? 내가 참 바보였지. 말은 이제서야 쏟아지는데 그녀는 대답이 없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마음을 말로 전하세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 부부는 말 안 해도 통해. 다 아는 거 굳이 말로 해야 해.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감정 표현은 더 조심스럽고 어려워집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고마움과 후회입니다. 그렇다면 후회보다 고마움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꼭 해야 할 3가지 일. 당신 덕분에 내가 참 편했어. 평생 옆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큰 감사입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예전 사진 한 장 꺼내보자. 지나간 시간을 함께 회상하는 건 부부간의 감정을 다시 이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3. 당신 없으면 난 정말 힘들어. 의존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상대에게 내가 필요하구나 라는 안정감을 줍니다. 마무리 멘트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오래 무겁게 남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그 3마디는 당신의 남은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가장 후회하는 5월까지일 건강을 더 챙기지 못한 것. 아플 줄 몰랐다. 그땐 괜찮을 줄 알았다. 후회는 건강이 무너진 뒤에야 찾아온다. 지금부터라도 운동과 식습관을 관리하자. 돈, 더 현명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 노후 자금은 생각보다 오래 못 간다. 은퇴 후에도 지출은 계속된다. 작은 돈도 꼼꼼히 계획해야 진짜 평안한 노후가 온다. 인간관계를 너무 좁게 만든 것. 일 떠나니 연락 올 사람 하나 없더라. 직장 중심 인간관계는 퇴직과 함께 사라진다. 진짜 친구, 나이 들수록 더욱 소중하다. 취미나 즐거움을 미뤄온 것. 일이 먼저였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늘 나중이었다. 하고 싶은 건 지금 하자. 삶의 재미는 은퇴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부모에게 더 잘하지 못한 것. 그때는 늘 곁에 계실 줄 알았다. 후회 없이 보내드리려면 살아계실 때 효도하자. 전화 한 통, 밥 한 끼가 평생을 따뜻하게 한다. 주소. 자녀에게 모든 걸 쏟은 것. 내 삶은 없었다. 오직 자식뿐이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삶. 하지만 자기 인생도 돌봐야 진짜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다. 7. 배우자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 몇 번 있었던가. 평생 함께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소홀했던 건 아닐까. 진심은 말로 표현해야 한다. 후회 없는 노후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후회 없는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은 지금 챙기고, 돈은 지금 아끼고, 사람은 지금 만나고, 사랑은 지금 표현하세요. 지나간 시간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후회가 아닌 지혜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